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2회에 걸쳐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개요와 사례, 예규를 설명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가압승계 가압상속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생존 중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즉 부모가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압승계 지원을 위해 가압상속공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가압승계 시 상속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세율이 기초가 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 가액의 각종 공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공제 금액이 크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속세도 줄어들겠지요.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가압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압상속공제는 가압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압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2023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죠. 우선 가압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동일하지만 중견기업의 매출액 한도가 4천억 원에서 5천억으로 상향되었죠. 공제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가압 영유기간에 따라 200억, 300억, 500억 원이 한도였는데 2023년에는 10년에서 20년 미만 기업은 300억 원, 20년에서 30년 미만인 기업은 400억 원, 30년 이상 영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600원까지 가압상속공제 대상이 된 것이지요. 적용 대상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사실 가압상속공제를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인데 이 부분이 대폭 완화된 것이지요.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고요.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요건이 5년 통산 90%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자산유지 요건도 가압용 자산처분 제한이 20%에서 40%로 확대되었고요. 자, 그럼 가압상속공제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압이 무엇냐? 가압의 조건을 보죠. 가압은 피상속인, 즉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증여세 과세 특례에서도 증여자 요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경영이라 함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압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영을 10년 이상 단절 없이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경영의 대상은 법인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체도 포함됩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는 증여 대상이 주식만 해당되었죠. 가압상속공제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체의 자산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압상속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의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증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업종의 내용이 많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유흥업, 대부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종의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1항 1호와 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업종에 따라서 평균 매출액이 400억 원에서 1,500억 원까지의 한도 이내에 있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물론 매출액이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도 자산 규모가 5천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의 중소기업 기준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국내 계열 회사인가 여부입니다. 이것은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평가한 항목으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우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앞서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매출 금액이 최대 1,500억 원까지라고 했죠. 그 이상이면 중견기업인데 그것도 5천억 원 미만이라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입니다.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이 넘는 기업 집단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흔히 재벌 또는 대기업 그룹이라고 하죠. 중견기업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이면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아울러 자산 총액이 5조 원이 넘는 기업이 해당 중견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대기업으로 볼 수 있기에 상속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피상속인, 즉 부모의 요건을 살펴보죠.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며 일반 생활과 경제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가업 대상이 법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서 4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장사인 경우에는 20% 이상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요건도 있습니다. 이 요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가업의 영유기관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두 번째, 가업의 영유기관 중 10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단, 이 경우는 상속인, 즉 자녀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말이 참 어렵죠? 간단히 설명하면 부모 살아계실 때 자녀가 대표직을 이어받아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대표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거 부모가 대표이사 10년 이상만 재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라 함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차용한 표현이며 실제로는 부모 중 회사 경영에 참여한 한 명만 해당됩니다. 세 번째,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직할 것. 이러한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는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 요건 네 번째, 피상속인은 최대 주주 1명으로 제한됩니다. 앞에서 지분율 조건이 특수관계인 포함 4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피상속인 외에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 중 1명만 가압상속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상속인 요건을 살펴보았으니 상속인, 즉 자녀의 요건도 살펴봐야죠. 첫 번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상속세 신고 기한, 즉 상속 개시일이 포함된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압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거래 관행상 약자인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발주처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는 이중고를 겪게 되겠지요. 상속인 요건은 상속인 본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배우자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압의 주식 등에 대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압상속공제 제도의 개요, 가압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압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